탈모, 의학의 효과로 이렇게 멋진 분들이 분명 계십니다. 약물입니다.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얼굴도 잘생겨지는 거예요. 진작에 되셨으면 그러니까요. 진작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직 탈모만 판다. 탈모 한우물 방송 탈탈TV의 새로운 코너. 세상의 모든 탈모 지식을 담는 탈모 딕셔너리. 위키 탈모 스페셜 MC 김밀크입니다. 탈모 고백을 결심하긴 했지만 그 결심보다도 더 큰 두려움이 저를 번번이 막아섰거든요. 탈모의 모든 것 김밀크입니다. 밀크티. 요거를 이런 식으로 매번 버스까날까 뻗자. 천만 탈모의 대표로 이 자리에 계시는 딕셔너리의 품격에 맞게 아주 지적인 분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배병기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뇨학과 황희철입니다. 피부과 비뇨의학과 의사분들을 모신 이유 다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대중적으로 알려진 탈모 치료제는 프로페시아, 아보다트, 그리고 미녹시딜이 있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는 남성 호르몬 억제제로 알려져 있고 미녹시딜은 원래는 이제 고혈압 약이었어요. 근데 그게 쓰다 보니까 부작용으로 이제 머리가 나는 거죠. 이 약들이 이제 비뇨기과에서도 쓰이죠. 그렇죠. 이제 그 아보다트 그리고 프로스카 이 약이 절선 비대증 치료에도 아주 독특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탈모에 대한 적응증을 받기 이전에 절선 비대증 치료의 목적으로 오랫동안 사용되고 사랑받았던 약들이죠. 저는 이제 프로페시아 카피약하고 미녹시딜을 바르고 있는데 두 분 선생님께서도 혹시 탈모약을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이제 30대 후반인데요. 저도 사실 피부과 이제 전공할 때부터 네. 프로페시아를 이제 복용을 좀 시작했고, 그다음에 미녹시딜 같은 경우도 뭐 요즘에 쓰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 이게 지금 의학의 효과로 이렇게 멋진 분들이 분명 계십니다. 약물에 있는가요?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지가 좀 되었다고 보는 게 좀 맞겠죠. 제가 탈모 인생은 이제 거의 10여 년 가까이 되는데 이제 탈모약 복용을 계속 망설이다가 먹은 지는 이제 5개월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매일 세수할 때마다 확인도 하고 하는데 아직 사실 거의 효과를 없다고 인지를 하고 있어서 네. 뭐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이제 사실 한 10년 이상 먹었거든요. 당사자셨네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약을 언제 먹어야 되냐 그러면 as soon as possible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빨리. 약을 빨리 먹는 게 결국에 나중에 모발 이식이나 다른 이제 주사 치료나 이런 데 가기 전에 가장 저렴하고 가장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립선 비대증에 쓰이는 프로페시아 말고 프로스카라고 또 있잖아요. 좀 더 저렴하다 보니까 잘라가지고 뭐 4등분, 5등분 해가지고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1mm로 딱 나온 프로페시아를 먹는 거랑 그걸 조각내서 하나를 먹는 거랑 효과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뭐 엄밀하게 말하면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근데 저거는 이제 비용 목적으로 저렇게 하실 거고요. 네. 다만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안전성과 효과 두 가지인데 효과 같은 경우는 잘랐을 때 어느 알은 좀 양이 많고 어느 알은 좀 맞아요. 양이 적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효과에 미칠 정도냐? 그러면 뭐 그건 아닐 수는 있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약이 코팅이 되어 있는데 걔를 잘라 놓으면 코팅이 되어 있지 않으면 공기 중에 그 면이 닿게 되면 노출이 약 성분이 계속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더 이게 중요한 거는 그거를 만약에 여성분이 노출되거나 아이들이 노출되었을 때 그 네. 약에 굉장히 그 분자량이 작기 때문에 피부 침투 혹은 호흡 침투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권장드리기는 사실 좀 그러면 만약에 여자분이 실수로 만졌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손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비누칠해서 바로 씻으셔야 돼요. 정말 피부 흡수가 되기 때문에 사실 큰 염려는 안 해도 된다 하더라도 네네. 피부 흡수의 가능성이 있고 체내에 이렇게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근데 일단 진짜 안 닿게 해야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여자들한테 나쁘다는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는데 임신 가능성 있는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긴지 아니면 뭐 그냥 어린 여자아이나 아니면 이제 아예 이제 완전 어르신이나 이런 여성분한테도 나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제 전공이 비뇨의학과잖아요. 네. 비뇨의학과 의사들한테는
이 아보다트나 프로페시아 그리고 프로스카 같은 약은 여성한테는 금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가임기 여성이 아니라면 네. 사실 쓸 수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처방해 본 적은 전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탈모약의 설명서를 보면은 가지고 다니시는군요. 여기를 이제 자세히 보면은 네, 네. 참 읽기 힘들어요, 글씨가 네, 작아서. 맞죠. 근데 잘 보면은 이제 부작용들이 그렇죠. 나열이 돼 있습니다. 음. 근데 이걸 보면은 사실 먹는 사람 당사자 입장에서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부작용 중에 성기능 장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탈모약을 먹으면은 성기능 장애, 또 생식기능 장애 둘 다 위험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뭐 그걸 위험으로 보면 위험이죠. 발기가 안 되는 게 정말 위험한 일이냐? 사정 장애가 있는 네. 게 정말 위험한 일이냐? 근데 사실 발기부전이라고 하는 거는 남자한테는 큰 장애거든요. 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렇게 그런 순간에 내가 발기가 안 돼요. 큰 위축을 갖게 할 수 있죠. 사실상 엄밀히 말하면 자녀를 낳을 계획이 있는 분들한테는 사실 약을 쓰지 않는 게 더 유리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직접적으로 좀 그럼요. 해당이 되니까. 그러니까 정말 드물지만 제가 사실 또 이 얘기해서 네. 또 약을 어떻게 해도 모르겠는데 불임의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식 기능 장애가 프로페시아는 어느 정도 크게 문제가 없지만 본인이 원래 생식 기능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난임이에요. 네. 1년 동안 그 결혼을 해서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아기가 생기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제 불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 약을 쓰시면 안 되겠죠. 당연해요. 네. 하지만 정상 정자 기능과 정상 생식 기능을 가졌다면 크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본인이 정상인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결혼을 했고 아기가 잘 안 생긴다 그러면 당연히 약을 끊으시는 게 맞고요. 아보다트는 사실 영국의 약점 같은 데 보면 네. 아예 이 약을 사용할 시에는 콘돔을 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한국에는 그렇게 돼 있지는 아예 임신 않지만 가능성을 없애라는 말이네요. 그럼. 그렇죠. 천만 탈모인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방송이니까요. 네, 그렇죠? 모든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네. 지금 전문가로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제 아기 둘 아빠인데요. 네, 갑자기 커밍아웃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선생님 그 자녀를 가지실 그 시기에는 안 드셨어요? 약 계속 먹고 있었어요, 저는. 아, 그래요? 네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이 연애를 하려면 일단 머리가 사실 있어야 돼요. 그 대부분 그렇잖아요. 이게 맞아요, 뭐 맞아요. 이제 결혼하고 애기 낳고 나면 좀 먹을 가능성이 좀 필요가 없죠. 이제 다 할 일 다 했으니까. 연애에 대한 욕구가 없으실 텐데 약을 네. 드시는 혹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래도 애들이 그 아빠가 너무 나이 들었다고 했거든요. 아, 네, 저희 애들을 위해서 먹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애를 꿈꾸시는 건 그런 아니시고. 거는 네. 푹 들어오십니다. 비뇨의학과 선생님 모셨으니까 네, 네, 네. 그냥 솔직하게 속 시원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밀크 씨의 고민인 거죠? 아침에 이제 텐트가 잘 안 쳐진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아예 비아그라를 같이 처방해달라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렇게 두 개를 같이 먹어도 되나요? 이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손짓이 너무 디테일하셨어요. 또 부실 겁니다. 좀 욕심쟁이네요. 두 개 다 잡겠다는. 우리 욕심쟁이. 벗을까요? 화끈하시네요.